우선은 네, 드래프트킹즈 그 질문이 있으셔가지고 한번 먼저 그 답변 드려볼게요. 그래서 그 펜듀얼 같은 경우에는 더 좋게 딱히 뭐 보는 건 아니고, 펜듀얼에 비해서 드래프트킹즈를 딱히 더 좋게 보는 건 아니고, 펜듀얼은 비상장사잖아요. 그래서 이제 뭐 앞으로 상장을 하게 되면 모르겠지만 비상장사라서 이제 투자의 그런 방법이 없기 때문에 그 드래프트킹즈를 더 좋게 본 겁니다. 그래서 그게 사실 이제 뭐 제가 여러 가지 이제 밸류체인 공부를 하면서 혹은 이제 뭐 그 기술적인 그런 그 기업들을 공부하면서 이제 비상장사들이 이제 좀 굉장히 좋은 경우가 있었던 것 같아요. 근데 그런 기업들 같은 경우에는 이제 좀 제가 투자할 수 있는 방법이 없기 때문에 아무래도 좀 그 관심이 덜 가는 거는 사실이었던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질문을 써주고 계신데 굉장히 오랫동안 쓰셔가지고 좀 겁이 나네요. 그래서 그 잠깐 동안 이제 그 쓰시는 동안 말씀드리면은 토모큐브 같은 경우에는 이제 시적이 굉장히 이제 긍정적으로 나왔잖아요. 그리고 그 영업 손실 같은 경우에도 이제 11억 정도로 굉장히 이제 현실적인 수준으로 많이 줄어들었고, 그 다음에 그 당기 순이익도 11억 정도로 많이 줄어든, 그러니까 그 손실이 이제 11억 정도로 많이 줄어들어가지고 굉장히 이제 긍정적인 실적을 발표하면서 이제 그 시간 외에서 꽤 많이 이제 상승을 했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이제 그 거의 이제 전체 비중에서 15% 정도를 이제 차지하는 걸로 이제 매수가 되었는데, 사실 많이 오르기도 했고 그래서 좀 아쉬움이 있는 것 같습니다. 낮은 가격에서 아무래도 그 플랫폼에서 커버 기업으로 편입되게 되면은 수익률을 견인해 주니까 그런 점에서는 조금 아쉬웠습니다. 네, 프레이토스 같은 경우에는 호가창 갭이 너무 커가지고 매수 체결이 안 되는데, 유통 주식 수가 적어서 그런 거냐? 유통 주식 수가 그렇게 적은 건 아닌 것 같은데 아무래도 시장에 관심이 적은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제 뭐 흑자 전환하고 그 다음에 시총 규모가 좀 커지고 그런 과정을 거치면은 좀 더 좋아지지, 그 유동성이 좀 더 개선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제가 뭐 들어본 바로는 이제 인카그로 서비스 같은 경우에도 그 전체 시총이 5천억 넘어가면서 되게 급등했던 이유가 이제 기관들 같은 경우에는 시총이 어느 정도 이상 되지 않으면은 그러면은 그 쉽게 편입을 할 수 없는 그런 기준이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그런 기준 때문에라도 이제 주가가 상승하면은 이제 더 그 유동성이 풍부해지는 그런 효과가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보시게 되면은 이제 프레이토스가 이제 우리나라 기준으로 보게 되면은 한 2천억 정도 되는데, 그러니까 뭐 코스닥이나 아니면 코스피 기준으로 봐도 그렇게 이제 소형주는 아니라고 할 수 있잖아요. 근데 나스닥 기준으로 보게 되면은 그게 굉장히 소형주기 때문에 아무도 관심을 갖지 않는 그런 게 너무 당연한 것 같고, 언젠가 좀 나아지겠죠? 흑자 전환도 하고 그 다음에 시총 규모도 좀 더 커지고 하면은 많이 나아질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데프트킹즈 같은 경우에 맞아요. 그러니까 저도 그 펜듀얼하고 BM이 그렇게 큰 차이가 없고 점유율 따라잡기도 힘들다 라는 점이 있고, 이제 시장은 커
커지지만 이제 그 안에서 그리고 이제 후발주자하고도 격차가 커져가지고 이제 후발주자가 따라오는 것은 어려운 상황이다. 라는 거는 이제 좀 네, 따라오기가 힘들다라는 거는 이제 팩트인 것 같은데 지금 이제 그 스포츠 베팅 시장이 급격하게 커진 거는 사실인데 그게 앞으로도 지속될 것인가 라는 점에서는 조금은 좀 회의적인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지금까지는 급성장해왔는데 그 추세가 앞으로 연장될 수 있을지 그거는 좀 미지수다라는 정도로 이제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 그런 측면에서 불확실성이 있기 때문에 이제 그 매수한다고 하게 되면은 좀 적은 비중으로 제한적으로 투자를 해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리고 제프트킹즈 다양한 베팅 방법은 뭐 그런 거를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스포츠 베팅이라고 하게 되면은 단순히 이제 승패가 아니라 이제 뭐 점수를 맞추는 거죠. 그래서 100점 이상 이제 농구라고 하면은 100점 이상 나는 거를 맞춘다거나 아니면은 이제 그 뭐 축구 같은 경우에는 이제 무승부가 난다에 베팅을 한다고 하면은 거기에 더해가지고 1대1이냐 0대0이냐 아니면 2대2냐 그런 이제 추가적인 옵션을 더해가지고 내가 이제 그 베팅 했을 때 이제 수익률을 더 높이는 그런 방향으로 이제 그 베팅을 하는 거를 그 뭐냐 팔레이 방식이라고 이제 여기 언급되었던 것 같은데 볼까요? 네. 여기 그 동시다발적 팔레이 방식, 세임 게임 팔레이 방식이라고 나와 있는데 이게 이제 그 연승식, 그러니까 그 경마장 가보시면 아시겠지만 연승식 배팅, 뭐 복승식 배팅 뭐 이런 게 많이 나와 있는데 그 승패나 점수 같이 이제 여러 그 정량 지표 조건을 동시에 맞추는 방식으로 해가지고 이제 확률은 낮추면서 더 높은 수익을 이제 다 맞췄을 때 더 높은 수익을 얻을 수 있는 방식으로 이제 그 베팅을 하는 거를 이제 동시다발적 팔레이 방식이라고 하고 이제 그게 이제 예시로 제시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운용 자금이 커질수록 소형주는 매수하다 보면은 장이 흔들려서 생각보다 비싸게 사게 돼서 기대 수익률이 낮아진다 라고 하셨는데 그럴까요? 사실 그러니까 정말 좋은 기업이라고 하면은 저는 그러니까 제가 이제 그 지금 프리토스 보유하고 있는 주식 수가 12만 주 정도 되거든요. 근데 되게 저 매집할 때 생각해보면은 이제 몇 번 나눠가지고 매집을 하긴 했지만 이제 적정한 시점이 오게 되면은 계속 시장가로 이렇게 쭉쭉 매수를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믿는 바는 이제 그 시장이 그런 비효율을 보이는 그런 기간은 상당히 긴 기간 동안 유지되는 그런 경향이 있고 그거를 이제 감안하게 되면은 뭐 정말로 이제 그 성장할 수 있는 소규모 기업을 잘 찾았다라고 하면은 거기에서 이제 슬리피지를 감안하더라도 충분한 수익을 뽑을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네, 답변이 되는지 모르겠네요.
그리고 토목큐브 같은 경우에 주가가 계속 올라가고 있는데 적정 가격 밴드를 정해놓고 매수하고 있나 라는 건데, 사실 저는 이제 지금 15% 정도를 채워가지고 이제 더 매수할 생각은 없어요. 그래서 이제 아직은 소형주기도 하고 그 다음에 흑자 전환을 잘 이루지 못했기 때문에 흑자 전환을 한다는 거는 믿지만 이제 15% 이상으로 투자를 해야 되겠다라고는 생각하고 있지 않고, 가격 밴드는 사실 제가 매집을 할 때 마찬가지로 이것도 시장가로 좀 계속 매수를 했었기 때문에 가격 밴드를 정해놓지는 않았었어요. 그래서 그 TAM, 그 토탈 어드레서블 마켓, 그 타겟 시장을 고려해보게 되면은 사실 토목큐브는 너무 성장성이 무궁무진하고 그 성장성이 이제 그 보유한 기술적인 그런 우위로 굉장히 많이 그 증명이 되잖아요. 그래서 사실 지금 주가는 아직도 굉장히 싸다고 생각하고, 그래요. 그래서 성장주에 대해서 적정 주가를 상정하는 거는 항상 굉장히 어려운 그런 과제인 것 같고, 사실 그러니까 LTO에서 투자한다라고 했을 때는 이제 그 평생 같이 할 주식이 아니면은 애초에 사지 않는다라는 그런 관점으로 접근하잖아요. 그래서 그런 관점으로 접근한다면은, 그리고 이제 지금 주가가 그렇게 비싸지도 않고 안전마진은 확보되는 그런 주가라고 생각을 한다면은 사실 가격 밴드를 정해놓고 매수를 하지는 않는 것 같습니다. 네. 지난번 라이브에서 제가 그렇게 얘기를 했었나요? 네, 맞아요. 그러니까 사실 그 기간을 두고 이제 분할 매수하는 거는 제가 계속해가지고 이제 좀 생각도 하면서 쿨다운 할 수 있는 그런 기간을 갖기 위해서 그렇게 하는 측면이 있는데, 보게 되면 진짜 좋은 기업들 같은 경우에는 이제 많이 사지 못했을 때 날아가는 그런 경우도 많아가지고 좀 아쉬웠던 그런 경험이 좀 있었던 것 같아가지고, 되도록이면은 이제 시장가로 분할해서 살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네. 투자 철학이요? 투자 철학이라고 하니까 좀 뭔가 부끄러운데, 네. 하여튼 제가 투자관을 좀 여러 가지로 고민하고 그랬던 거는 한 2019년 정도부터 해가지고 한 2023년까지 되게 고민을 많이 했던 것 같아요. 한 4년 동안 고민을 했고, 그리고 그 과정 중에서 이제 좀 필요한 거는 좀 더 하고, 그 다음에 필요 없는 거는 빼고, 그런 과정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도 이제 스터디도 이제 제가 어떤 글들 썼고, 그 다음에 어떻게 생각해왔고, 그런 거를 이제 그 가투소의 글들을 많이 남겼었는데, 그거를 보셨으면은 아시겠지만, 저도 이제 그 방황하던 시기도 많았고, 그 다음에 왜 잘 안 될까를 고민하던 시기도 많이 이제 글들에 녹아 있을 텐데, 굳이 찾아보실 것까지는 없지만 궁금하시거나 아니면은 재미로 한번 찾아보시는 것도 가능하실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래요. 지금 정도로 이제 좀 많이 정교화할 수 있었던 거에 대해서 이제 많이 감사하고 있고, 이게 이제 꼭 제 능력만이 아니라 되게 운이 좋았던 것도 많이 겹쳤다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네, 가투소 아이디는 경제학자 같습니다. 진짜 찾아보실 것 같아가지고 좀 겁나는데, 하여튼 네. 그래서 이번에 이제 제가 투자관 발표할 때 또 보시면 아시겠지만, 지난번에 이제 제가 말씀드렸던 거에 비해서도 조금 더 이제 깔끔해지고 정리된 형태로
보시게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계속해서 저는 나아가려고 더 좋아지려고 노력을 하고 있고 그 과정 중에서 이제 여러분들도 좀 그 피드백도 주시고 이런 부분은 이해하기 힘들다라고 하시면은 얘기하시면은 그 부분 개선해가지고 더 나아질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많은 분들이 도움을 많이 주셨어요. 저는 이제 스터디 하던 때도 좀 피드백을 주셨던 것들이 이제 저한테 피가 되고 살이 되고 많이 이제 도움을 받았었고 그다음에 그걸 꼭 찾아보실 필요는 없는데 제가 영향을 받은 책은 이제 대체로 이제 3개 정도, 4개 정도로 말씀드리고 있는데 우선은 첫 번째는 이제 홍진채님이 쓰셨던 거인 업계 1권 하고 그다음에 그 펫도시의 그 경제적 해자 그다음에 그 크리스토퍼 메이어의 100배 주식 이렇게 3권이 이제 가장 이제 영향을 많이 받은 책이고 그다음에 그 하워드 막스의 투자에 관한 생각도 굉장히 인상 깊게 많이 봤었습니다. 그래서 그 정도가 좀 저한테 굉장히 중요했던 투자 책이었던 것 같고 거기에 이제 좀 또 영향을 줬던 거는 내러티브 앤 넘버스 그 에드워드 다모다란 교수님의 내러티브 앤 넘버스는 이제 좀 틀을 만드는데 좀 도움이 많이 됐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렇게 5개 정도 책들로부터 이제 많이 영감을 받았습니다. 네, 그러면은 이 정도로 하시고 더 질문 있으시면은 댓글로 소통해 주시면은 될 것 같아요. 네, 늦은 시간까지 정말 수고 많으셨고 항상 이렇게 많이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래서 좀 더 많은 거를 돌려드리고 그 다음에 더 많은 거를 좀 기여를 하고 싶은데 계속해가지고 들어주셔서 감사하고 그런 점들이 되게 많이 힘이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다음 주에는 좀 투자관을 좀 더 정립해가지고 좀 발표를 드리는 시간을 가져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많은 참여 부탁드리고 오늘은 이 정도로 마치려고 합니다. 그러면은 늦은 밤까지 많이 들어주셔서 감사하고 오늘은 이 정도로 라이브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